자, 뇌의 구조와 기능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소뇌가 있었습니다. 자, 소뇌는 균형감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신체의 평형입니다. 자, 신체의 평형감은 바로 소뇌가 담당을 합니다. 운동의 협응 기능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명 호흡중추라고 하는 것이죠. 호흡중추가 바로 연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생명유지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 생명유지 기능을 조절하는 중추.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호흡과 연관된 것이 연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쓰겠습니다. 심장박동과 연하입니다. 심장박동과 연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유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장박동도 그렇습니다. 연하도 그렇습니다. 연하는 거기에 나온 대로 음식물을 삼키는 이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생명유지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이 있었죠.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그 다음에 축두엽, 그 다음에 후두엽이 있었습니다. 자, 전두엽은 신체 운동을 조절한다라고 했는데요. 좌측 전두엽은 우측 신체 운동을 조절합니다. 자, 반대로 우측 전두엽은 좌측 신체 운동을 조절합니다. 반대편의 운동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두정엽이 있었습니다. 두정엽은 감각을 해석한다든지 감각 해석과 진압력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두엽은 청각과 연관성이 있고 후두엽은 시각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는 당연히 대뇌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해마가 있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중추, 기억과 연관됩니다. 기억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있었습니다. 시상하부는 네 가지를 관여한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는 거, 그 다음에 싸우는 거, 그 다음에 교미하는 거, 성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먹는 행위, 섭식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행동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도피 행동이나 싸우는 행동이나 교미나 섭취하는 이러한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다. 상당히 중요한 부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뇌의 구조와 기능 포인트는 이 정도로 잡아주시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겠습니다. 뇌 발달의 특징입니다. 자, 뇌 발달의 가장 특징적인 패턴은 과잉 생성 후 솎아내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생성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솎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잉 생성 후 솎아내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뉴런이라는 뇌세포는 신체의 다른 부분의 세포와 달리 쉽게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했을 때 바로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성인이 된 후에도 일부 영역에서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뇌의 전체 영역의 특성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즉, 뇌의 원형은 발달이 완료된 성인의 뇌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의 원형은 출생 당시의 원형을 말합니다. 유전자는 일단 이러한 뉴런과 뉴런 간의 연결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시냅스를 과잉 생성하도록 명령한 후 사용되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솎아내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회로를 정교화하고 형태를 다듬어 갑니다. 시냅스의 과잉 형성 자체는 생득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냅스의 과잉 생성, 저기 위에 생성이라는 말 썼었잖아요. 과잉 생성은 바로 생득적인 프로그램, 선천적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 환경 요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 요인은 뉴런이나 시냅스가 처음 형성될 때가 아니라 그 뒷단계인 시냅스의 선택적 소멸 과정에서 특정 기능의 회로가 정교화할 때 중요한 역할을 환경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달 초기의 시냅스 형성과 소멸 과정이 한 차례 끝나고 나서 개인별 고유 경험이나 학습이나 훈련 등에 의한 시냅스 형성 강화가 이루어질 때 환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뇌발달의 특징에서 여러분들은 과잉 생성 후에 솎아내기, 즉 거기 있는 대로 어떤 부분들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멸을 시켜서 회로를 정교화하고 형태를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판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세포에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뇌세포의 뉴런은 우리가 이제 출생했을 때, 출생 시 가장 많다. 이게 바로 뇌발달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출생했을 때 가장 많다. 성인이 됐을 때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출생할 때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 뉴런과 뉴런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런 뉴런이 많아지면서 이런 시냅스가 과잉 생성이 됩니다. 과잉 생성 후에 솎아내기. 이 솎아내기를 다른 말로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성을 하는 것은 생득적인 프로그램이다. 선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잉 생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솎아내는, 소멸시키는 그것은 왜 그러냐? 효율성이 떨어지는 뉴런들은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교화시킨다는 거죠. 자, 거기에서 과잉 생성할 때 생득적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적인 요인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환경 요인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뇌의 어떤 발달을 위해서
뇌세포의 뉴런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성인기에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정교화되는 이 과정에서 학습, 훈련 등의 환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정리해 놓으셔도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과잉 생성된 다음에 속과내는, 소멸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 이 과잉 생성은 출생시 때 생득적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시냅스의 과잉 생성 후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소멸시켜서 정교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교화시키는 이 작업에서 우리는 많은 학습을 하게 되죠.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또 뉴런이 어느 정도는 시냅스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런과 뉴런 사이를 시냅스라 하기 때문에 뉴런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냅스가 많아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과 6번과 7번 이 세 가지를 별표 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서 전반부의 내용을 끝내드렸습니다. 1절의 내용을 끝냈다는 거고요. 2절 들어갑니다. 여러분, 2절은 신체 및 운동 발달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보면 영아기의 이행 운동 기능이 나옵니다. 이 영아기의 이행 운동 기능이 바로 이제 몇 개월에 뭐가 이루어지고 몇 개월에 뭐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출제가 심심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연관되어 발달합니다. 영아기 신체와 운동 기능의 발달은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상부에서 하부로, 몸의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한다고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기능의 발달을 보니 생후 첫 몇 해 동안의 운동 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은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신경계가 잘 돌아가야 운동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운동 기능의 발달은 인지 발달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지적인 요소가 문제가 되면 운동적인 요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초기 운동 기능의 발달은 대체로 이행 운동 발달과 협응 기능 발달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4번 이행 운동 발달의 별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출생에서부터 약 1년 반 사이, 18개월 정도 되겠죠. 사이의 영아는 가장 무력한 존재로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놀라운 이행 운동 발달을 보이게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이행 운동 기능은 일정한 계열적 순서를 따라 발달하게 됩니다. 2세 이후부터 걸음마기에 들어가면서 이행 운동 기능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2세 경까지는 급하면 비틀거리며 걷지만 3세 경이 되면 선을 따라서 똑바로 걷거나 달릴 수도 있게 됩니다. 4세 경에는 두 발을 모으고 뛴뛰기를 할 수 있고 한 발로 뛸 수 있으며 5세가 되면 유와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발달하면서 자전거 타기 등 여러 가지 민첩한 운동기능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자, 소근육 및 협응 기능 발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협응 기능 발달이 되겠습니다. 많은 운동 기능은 시각, 청각 등 감각 기능과 끊어요. 운동 기능 간의 협응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집을 때는 시각이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무엇인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는 청각과 함께 관계가 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협응 기능 발달이라 말합니다. 많은 운동 기능은
말씀드렸고요. 2세까지 영아는 자발적인 연습과 숙달을 통해 협응 기능을 발달시켜 나가며 이와 함께 소근육 기술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유아기 동안의 협응 기능은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고 만 2세경이면 대부분의 유아들은 스스로 숟가락을 사용하여 밥을 먹으려고 하고 3세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숟가락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소근육, 이 손과 발가락에 있는 근육들이 소근육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소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3세에는 스스로 옷을 벗으며 4세경에는 옷을 입고 스스로 단추를 끼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협응 기능의 발달은 아동의 자조 기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자조 기술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 유아의 자율성과 자아 존중감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때 스스로 하는 자율성, 이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자존감 획득, 이런 것들을 해낼 때 자존감 획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영아기의 이행운동 기능인데요. 3월경에는 머리나 가슴을 들기 위해 팔을 사용합니다. 3개월, 생후 3개월이 됩니다. 생후 3개월 때는 머리를 들기 위해서 팔을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4개월경에는 혼자서 몸을 뒤집고 뒤를 받쳐주면 앉으며 5개월경에는 양팔을 가슴 밖으로 빼고 배에서 등으로 뒤집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 3, 4개월경에 혼자서 몸을 뒤집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몸을 뒤집기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8개월경이 되면 배밀이를 통해 몸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혼자 앉기 시작합니다. 8개월경에 맨 끝에 혼자 앉기 시작한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9개월, 10개월경에는 혼자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있다가 바로 9개월에서 10개월경이고 11개월, 12개월경에는 두 손으로 가구를 잡고, 자, 일어섰잖아요. 두 손으로 가구를 잡고 옆으로 걷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돌 되기 전이죠. 13개월 정도 되면 혼자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돌이 지났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게 되고 24개월 정도 되면 생후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되면 난간 없는 계단도 혼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라고 오른쪽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개월수하고 오른쪽에 있는 영아기의 이행운동을 같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순서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를 잡아보면 영아기의 이행운동에서 첫 번째 머리와 가슴을 들기 위해 팔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을 뒤집는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혼자 앉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혼자 앉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혼자 일어설 수 있다. 혼자 일어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손으로 가구를 잡고 옆으로 걷는다 했습니다.